자, FP8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일단은 뭐 자석은 주변에 이제 자기력을 미치잖아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이제 자기장이라고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장이라고 이런 정의를 내렸네요. 자석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은,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력선이 이제 사방에 퍼져 있을 텐데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그린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한다는데,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석 주변에 펼쳐져 있는 선들이죠. 요걸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 보시면 자기력선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네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침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 놓게 되면, 나침판의 N극은 이 자기력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의 화살표 방향대로 이제 맞춰주면 돼요. 요렇게, 여기가 N극이라는 얘기죠. 나침판을 여기다 놓게 되면 요렇게 돌아서 요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침판의 N극은 요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나침판의 N극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그린 게 자기력선이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뭐 도중에 끊기거나 분리가 되지 않고 교차되지도 않고 폐곡선을 이룬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서 끝이 아니고,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을 이룬다. 끊어지지 않는 폐곡선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지점이랑 여기 지점이랑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가 A, 여기가 B. 자, A, B 지점 중에서 누가 더 자기력이 센이라고 보시면 요 간격이요. 자기력선의 간격. 요 간격이 이쪽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A가 더 자기장이 세다. 자기력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세다. 요거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B가 자기장의 세기예요. 자기장의 세기는 S 또는 A, S라고 할까요? S 단면적입니다. 단면적분의 자기력선의 수. 이거 파이라고 읽는데요. 뭐 말이 저기 하시면 자속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기력선의 숫자를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단면적분의 자속. 그래서 자속은 단위가 웨버고요. 웨버 사람 이름이에요.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력선의 숫자의 단위가 웨버, 단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자, 그래서 웨버 퍼 1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바꿔서 1 테슬라라고 정해야 됩니다. 테슬라.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테슬라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력선상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 여기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접선을 그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에 1, 2번은 자석에 의한 일반적인 자기장과 자기력선이에요. 자, 근데 이제 2번부터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2번부터 뭐가 나왔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왔죠. 도선에 전류가 흘러가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전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자, 도선 자체가 이제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가로 1번에
직선 전류, 직선 도선을 준비해서 전기를 통하게 할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 도선의 경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주변에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림을 보니까 원 모양으로 만드네요. 그죠? 도선을 감싸는 원의 모양이죠. 동심원 모양으로.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 자기장의 방향을 봤더니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맞춥니다. 전류의 방향으로. 그럼 네 손가락이 남죠. 네 손가락을 감싸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랍니다. 네 손가락을 감싸지는 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랍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여기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인데요. 앙페르의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도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시계로 지금 회전하는 그런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맨날 원을 그리기가 힘들어서,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힘들어서 평면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더 많죠.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도선 기준으로 요 왼쪽 사이드는 이게 나오니까요. 이게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나오죠. 예. 이쪽은 자기장이 나오고, 잘못 그렸네요. 자기장이 나오고 삥 돌아서 여기선 들어가고, 그죠? 예, 들어가고 여기선 들어가고.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오는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많이 푼다 이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와 전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류의 세기하고 비례하고 거리하고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 거리하고 반비례, 전류의 세기하고는 비례. 거리가 2배가 되면 멀어진 거죠. 자기장은 2분의 1배가 되겠죠.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이 풉니다. 근데 이제 도선을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2개 또는 3개, 많으면 뭐 4개도 주고요. 자, 이런 거 이제 합성하라고 준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있는 얘를 샘플로 보시면 도선 2개를 준비하고, 아이고, 둘 다 위쪽으로 지금 전류를 흘려 보냈습니다. 그럼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맞추시면은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왼쪽에선 나오고, 자꾸 거꾸로 그리네요. 이쪽에선 나오고 오른쪽에선 들어가네요. 이렇게. 그죠? 자, A 도선에 의해서 이러한 자기장들이 만들어지고요. 이쪽 오른쪽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B 도선에 의해서는 전류가 올라가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도선의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들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시면 이쪽 사이드는 A하고 B가 같은 방향이에요. 자기장이. 그죠? 그래서 보강이 일어나요. 보강. 이쪽도 같은 방향이네요. 그죠? 이것도 보강,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A하고 B 도선 사이는요, 방향이 지금 반대죠? 여기 지금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상쇄가 일어나요. 상쇄.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 사이 바깥쪽은 지금 자기장이 세고 안쪽은 약하니까요.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어서 얘는 A하고 B 도선은 이렇게 안쪽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A, B 도선 사이에서는 합성된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전류가 만약에 I 이렇게 1대1로 전류가 흐르면 정 가운데 이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일 거예요. 너랑 서로 같으니까 크기가. 그죠? 자, 만약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I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2I다 이러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중에서 전류가 1대2잖아요. 그죠? 전류가 1대2면은
요쪽 A 도선에 의해서 나오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놈, B 도선에 의해서 나오는 놈, 이렇게 나오는 놈이 1대 2 지점, 1대 2 요 지점에서 요거 합성된 자기장이 0일 겁니다. 전류의 세기가 1대 2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라고 그랬으니까요. 요게 1대 2면은 거리도 1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가 1대 1이 되죠. 그래야 0이 되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류의 방향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달라지겠죠. 자, 이런 경우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냐? A 도선에 의해서 도선의 오른쪽이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고, B 도선에 의해서는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예. 요게 이제 좌우로 쭉 펼쳐지니까 요거 들어가고 B 도선에 의한 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요 A, B 사이에서는 보강이 일어나고요. A, B 바깥쪽에서는 여기서 상쇄가 일어나요. 여기서도 상쇄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에 여기가 EI고요. A가, B는 I라고 합시다. A가 전류가 더 세. A의 전류가 더 세. 그러면은요, 요쪽 지역에서 네, 요쪽 지역 어딘가에서 네,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존재하겠죠. 이쪽에 전류가 세니까. 근데 전류의 세기가 지금 1대 2죠. 이런 경우는 1대 2로 외분점이죠. 외분점. 얘를 기준으로 1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 요런 지점. 요런 지점에서 합성된 자기장이 0일 겁니다. 1대 2. 외분점이죠. 자, 그래서 요쪽 사이드에서 0이 된다.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전류 중에 센 쪽 있죠. 센 쪽 찾아서 그거의 반대쪽에서 0이 되는 곳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있습니다. 원형 전류. 도선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놨을 때입니다. 예, 말아놨을 때. 예, 직선 도선을 이렇게 감싼 거죠. 그러면 전류가 여기 지점은 올라가고 여기 지점은 내려오니까요. 예. 두 개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네요. 그래서 두 도선 사이에서는 여기선 보강이 일어납니다. 보강. 그죠? 바깥쪽에서는 상쇄가 일어나고. 자, 그래서 원형 도선으로 도선을 감아놓으면 정중앙에서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예, 뿅 한쪽으로만 나오게 되겠죠. 도선 주변에서는 원형을 띠게 되는데 정중앙에서는 합성이 돼 가지고요. 예.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튀어 나오게 되겠네요. 뿅 하고 튀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그려 보시면 이런 식인 거지. 원형 도선이 있어. 전류가 이렇게 돌아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전류가 올라가니까요. 전류가 올라가니까 이쪽은 들어가는 자기장, 이쪽은 나오는 자기장. 그죠? 삥 돌아서 여기선 전류가 또 내려와요. 전류가 내려오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이쪽으로 나오는 자기장. 이런 자기장들이 쭉 펼쳐지겠죠? 좌우로 쭉 펼쳐지다 보면 가운데 지점에선 너하고 너가 만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뻥 하고 튀어나오겠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요, 원형 도선은 정중앙,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는 자기력선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형태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튀어나오고요. 전류가 이쪽으로 돌아가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자기장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와 같다고 돼 있네요. 뭐 직선 할 때처럼 하시면 돼요. 전류가 이렇게 돌아간다.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대면 중심에선 들어가겠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원형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식 자체가 똑같죠. R분의 I인데 이 R은 반지름이다. 반지름. 알겠죠? B는 어디에서 세기? 중심에서의 세기고요. 이게 왜 중심에서 세기를 따로 구했냐면 원의 내부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조금씩 균일하지가 않아요. 원이 있으면 여기가 중심이라고 할게요. 중심점 여기는 A점이라고 할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중심에서의 세기가 A점의 세기보다 약해요. A점이 더 세요. 이쪽 도선에 매우 가깝죠. A점이. 자, 중심점보다 그러니까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I 이쪽으로도 I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요 직선을 그어서 자, 전류가 여기 I 흘러갑니다. 여기 반지름이 R이에요. 여기도 R이고. 자, 요쪽 도선에 의해서 튀어나옵니다. 자, 요걸 자기장 세기 B라고 할게요. 삥 돌아서 요쪽 도선에 의해서 또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B겠죠? 자, 중심에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2B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근데 A점 같은 경우는 요게 2분의 R이라고 할게요. A점 같은 경우 볼게요. A점은 요쪽 도선에 의해서 거리가 2분의 R로 줄었죠. 반으로. 거리가 반으로 줄면 자기장의 세기는 2배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요 도선에 의해서 벌써 2B가 돼요. 요것만 2B라고. 이쪽 도선에 의해서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튀어나오는 게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가 지금 얼마야? 여기 R이고 2분의 1이 늘었으니까 2분의 3R이네. 거리가 멀어졌어. 2분의 3R로. 그러면 세기는 3분의 2로 줄겠죠. 3분의 2B. 이거 합치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8B. 얘가 더 세요. 얘보다, 중심보다.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원형도선의 경우는요, 원형도선의 세기 나왔나요? 원형도선의 중심이라고 나왔는데, 중심 세기가 가장 작다.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원형도선 뭐 두 개 이용해서 A도선, B도선, 여기 거리가 R이고, 왜 이래 이거? 여기 거리가 뭐 2R이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전류가 여기가 I, 이쪽으로 2I 뭐 이렇게 흘러갈 때 어떻게 되냐? 중심에서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풀으라고 나온다 이거죠. 자, 조그만 원에 의해서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R분의 I를 B라고 하죠. 그럼 큰 원에 의해서는 들어가는데요. 거리가 2R이고 세기가 2I면은 이것도 R분의 I네요. 이것도 이제 B하고 똑같네요. B. 어이구, 중심에서 세기는 0이겠네요. 이렇게 자기장의 합성 문제가 나온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요. 이 원형도선을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 감아놓으면 솔레노이드가 됩니다. 솔레노이드. 여러 가닥 감아놓으면 솔레노이드가 돼요. 아이고. 자, 이렇게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방향을 물어보는데요.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줄 때, 다르네요.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주래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남죠? 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N극의 방향이에요. 이게 N극의, 자석의 N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을.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자, 넘어가는 쪽으로 네 손가락을 감싸줘요. 오른손 네 손가락을.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바로 여기를 가리켜요. 이게 자석의 N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 찾으셔요. 넘어가네? 그럼 넘어가는 쪽으로 네 손가락을 대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 되잖아요. 여기가 N극. 자, 요거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넘어오죠. 중요한 건 전류가 넘어가냐 넘어오냐야. 넘어오잖아.
그럼 내 손가락을 넘어오게끔 감싸죠. 그럼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가리킨단 말이야. 자, 이렇게 N극을 찾으시면 됩니다. 솔레노이드는 주로 이제 방향 찾는 문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의 세기는 내부에서의 세기인데, 얘는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뭐 여기 지점이나 다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고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내부에서의 세기는 거리 반지름 같은 건 들어가지 않아요. 전류의 세기 곱하기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은 숫자, 얼마나 많이 감겨져 있느냐, n 곱하기 i. 단위 길이가 기준은 1m겠죠. 1m당 감은 길이, 감은 숫자 하고 전류의 세기만 영향을 미칩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선과 원형과 솔레노이드 자기장의 방향 잘 찾으시고요. 세기 구하는 게 주로 문제가 나오니까, 합성하는 게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디에 이동하니? 일단 전자석에 이용을 한대요. 자, 이렇게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선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코일 내부에 철심을 박아 넣으면 더 센 자기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심이 뭐가 되니까? 자화가 돼 가지고요, 철심도 하나의 자석처럼 되거든요. 그래 더 센 자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전자석에 이용하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전자석을 강하게 만들어서 MRI나 자기부상 열차, 기중기, 토로이드 등에 이용을 한답니다. 토로이드는 핵융합 발전소에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핵융합 발전 장치인 토카막 안에서 연료를 가두는데 이용이 되는 그런 부품이네요. 전류가 지금 보면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X가 돼 있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오잖아요. 이제 그럼 내 손가락을 넘어오게 하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 되거든요. 자기장의 방향. 이제 이게 회전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회전하는 자기장 안에 플라즈마를 가두는 거죠. 플라즈마를 이 안에 가둡니다. 플라즈마는 온도가 1억도 이상이잖아요. 온도가 1억도 이상의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놈을 갖다가 요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럼 요거 자기장 따라서 얘가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온도가 1억도니까 벽에 닿지 않고요,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자, 연료를 가두는데 이렇게 이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자석이잖아요. 그죠? 이게 도선인데, 자석 사이에 도선 났어. 그럼 아무 일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이 전류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자석과, 이것도 하나의 자석이란 말이야. 자석과 자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밀거나 당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부 자기장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류를 흐르게 설정을 했네요. 자, 자기장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힘은 이쪽으로 지금 받는다고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오른손으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오른손으로 쓰는데 법칙 자체는 왼손 법칙이에요. 옛날에는 왼손으로 했어요. 왼손으로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쫙 펴시고 자기장의 방향,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먼저 맞추세요. 1번. 그 다음 엄지손가락을 2번, 전류의 방향 맞추세요. 1번, 2번을 맞추시면 알아서 3번이 결정이 됩니다. 무조건 자기장의 방향 먼저 맞추고 전류의 방향을 맞추셔요. 그럼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요거 100%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전자기력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뭐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이겠죠. 이런 전자기력을 이용한 장치들입니다. 스피커. 움직임이 생겨요. 전기 꽂으면. 네. 자, 여기 가운데 N극이 있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S극 가운데 N극이고요. 여기 이렇게 진동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 코일에 지금 뭐가 흘러요? 교류가 흘러요. 교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넘어가니까 이쪽이 N극이 되거든요. 그럼 N극을 밀어내니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다음 전류가 교류니까 이제 이쪽으로 또 흐를 때는 넘어오니까요. 넘어오면 이쪽이 N극이 되고요. 이쪽이 S극이 돼요. 그럼 N극, S극 당겨지죠. 이렇게. 그래서 교류가 뭐예요? 계속 방향이 바뀌는 전기잖아요. 그래서 1초에 뭐 60번 바뀐다. 60Hz다. 이게 1초에 60번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얘가 60번 떨린다니까요. 1초에. 더 높은 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얘를 높이면 돼요. 뭐 200Hz. 그럼 1초에 얘가 200번 떨어. 얼마나 고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스피커입니다. 자, 스피커는 어쨌든 밀고 당기는 전자기력. 그 다음 나오는 게 직류 전동이 뭐 나올 수 있겠죠. 전동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죠? 전동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먼저 흘려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전기가 플러스 이렇게 흘러가네요.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 다음 N극에서 S극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 있죠. 자, 오른손 피시고 N에서 S 네 손가락 맞추시고 전류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맞추시면 손바닥이 아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반대쪽 도선은 위쪽을 가리키겠죠. 그럼 이 회전자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피커나 직류 전동기 잘 고민해 보셔가지고 흡수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뭐 그 다음에 기타로 MRI나 자기부상 열차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본문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필요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